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음, 제가 지난번에는 머신링 센터 수기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올려드렸었는데, CNC 선반도 좀 올려줬으면 한다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일단 선반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NC 프로그램 작성을 하기 위해선 먼저 도면을 보고요. 그리고 가공 공정을 어떻게 할 건지 최적화 될 수 있는 가공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요.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현재 주어진 이제 공구 리스트를 보게 되면 현재 1번 외경 황삭이 있고요. 그리고 3번에 외경 정삭 바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5번에 홈바이트. 폭이 3mm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7번에 나사 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공구로 다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도면을 보고 먼저 가공을 어느 면부터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 이제 선반 같은 경우는 공작물을 척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척에 고정될 수 있는 그 면을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 여기 보이는 외곽 가공하고요. 그리고 홈 가공하는 이 형상이 우리가 뭐 백 가공 혹은 A면 가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하고요. 또 우측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외곽 가공되고 그리고 홈 가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사 가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공작물을 반대로 돌려서 일단 척에 고정을 하려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척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가공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가공하고 그리고 공작물을 돌리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가공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로 두고 공정을 세워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주는 부분은 바로 이 원점 복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외경, 정삭. 바로 여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단면을 먼저 한번 가공하고요. 그리고 외경 정삭하는 걸 두 번째 공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홈 부분 폭이 3m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번째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일단 이 부분 A면 가공은 이제 다 끝났죠. 그러고 나면 공정물을 어떻게 다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가공된 부분은 척에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공정은 공작물을 회전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원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외경의 황삭을 걷어내는 것을 다섯 번째 공정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황삭이 끝났으면은 실제 형상대로 가공을 할 수 있는 정삭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홈 부분, 도면에 보게 되면 홈 부분이 바로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 두 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홈 가공을 그 다음 공정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나사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나사를 마지막 여덟 번째 하는 그 공정대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도면을 보고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시작 부분과 그리고 끝 부분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붙여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바로 5000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프로그램 번호.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 5를 쓰고요. 그리고 뒤에는 숫자 4자리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바로 G28이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G28은
이제 기계에 이제 초기 기계의 상태에 원점이 있습니다. 기계 상태에 원점. 그래서 자동 원점 복귀라고 하는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머시닝 센터가 됐든 CNC 선반이 됐든 초기에 장비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기계 원점을 복귀를 시킨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도 자동으로 G28을 통해서 원점 복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와 W가 있는데 선반에서는 상대 좌표로 이동을 하는 게 이 U와 W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X와 Z를 쓰게 되면 절대 값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상대 좌표로 기계 좌표로 복귀시키는 거는 만약에 절대 좌표의 개념으로 이동을 한다면 공작물에 만약에 G54 좌표계가 잡혀 있으면 공작물의 좌표계에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 복귀 시에는 상대 좌표로 움직여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G50의 S20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G5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XY에 대한 좌표계 설정하는 값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핀들의 최고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G50이라고 하는 거는 주축의 최고 회전수 RPM이 되겠죠. RPM. 이 RPM을 최대 2000 RPM까지만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공작물에서 이 단면이 적어질수록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회전 RPM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야 절삭속도 V 값이 콘스탄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무한으로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50에 S2000 이렇게 제어를 했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G96에 S250의 M03입니다. G96이라고 하는 거는 절삭 방식 중에 G96 이게 나오게 되면 그 절삭 속도를 제어를 해서 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절삭 속도의 일정 제어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방금 전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단면적, 즉 이 두께가 적어질수록 회전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실제 절삭되어지는 절삭 속도를 균일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G96 절삭 속도 일정 제어를 하고요. 그러면 절삭 속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축 기능의 S는 절삭 속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250의 M03은 주축에 대한 정회전, 클락와이즈 정회전이죠. 그렇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실제 이 단면하고요. 그리고 외곽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단면하고 외곽 가공을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삭 바이트를 불러 드릴 겁니다. 그래서 T0303 2홉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바이트가 3번인 지금 공구 번호가 여기 보시면 외경 정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R이 되어 있는 거는 노즐 R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장비에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옵셋 세팅 값에서 요거를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030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구에 길이 보정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현재 그 공구는 어디 있냐면은 현재 원점에 있기 때문에 G28 U0점 W0점 그래서 기계 좌표계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기계 좌표계에 현재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바로 가공하기 전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G00 급속 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공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 재료는 52파이에 그리고 길이는
길이는 88mm로 현재 맞춰 놓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는 우리가 수동으로 작업을 해서 길이 값은 맞춰 놓고요. 그리고 각각의 바이트를 이 Z면으로 타치를 시켜서 원점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길이 값은 88에 직경은 50파이이다. 여기는 가공되어지고 난 이후의 치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작물이 충돌되지 않는 위치까지 가기 때문에 원재료는 50파이다 라고 했을 때 공구는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Z는 바로 이 0점인 바로 이 지점, 원점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잡았을 거니까요. Z0 지점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갖고 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X52의 Z0이고요. M08은 잘 아시겠지만 절삭률을 이제 ON 하겠다, 절삭률을 뿌리겠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동하면서 절삭률을 이제 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가공을 할 겁니다. 바이트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공을 해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인데, 중심 라인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바로 이 부분까지가 현재 중심 라인인데, 단면 절삭을 할 때는 중심 라인, 이 X가 제로인 지점까지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오버카트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0까지만 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노즈 R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R값, 요만큼의 가공이 덜 되는, 뾰족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6을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1.6을 줬죠? 그죠? 바로 여기 공구 형상의 R1.6, 자, 이거에 지금 2배 값을 준 거예요. 사실 지금 바이트는 외경 정상이기 때문에 0.4의 2배, 0.8을 주면 되는데, 황삭이 됐든 정삭 바이트가 됐든 단면 절삭은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가면 둘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방하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마이너스 1.6까지 준 겁니다. 물론 뭐 2mm가 내려가도 관계는 없고요. 다만 노즈 아래 2배 값 이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공일이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절삭하는 이제 이송 속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드값 0.2를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공을 하고요. 그래서 공구는 지금 현재 X50이 바로 이 지점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1.6 이 지점까지 내려왔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다시 어디까지? 현재 가공이 완료된 이 지점부터 어디까지? 여기에 지금 못따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못따기가 되어 있는 이 지점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49 가공되어진 지수가 바로 49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못따기를 보니까 치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주소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시되고 치수가 없는 못따기는 C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겠죠. 49에서 못따기 위에 1mm, 아래 1mm. 그럼 총 2mm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40 얼마가 돼요?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X47까지만 올라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지점까지만 올라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다음 공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X는 49에, 그리고 Z는 못따기가 들어갔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mm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현재 그러면은 못따기까지 여기까지 진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지점까지 이동을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오버커트 해서 나중에 여기 형상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못따기 이 지점까지 현재 와 있으니까 이거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X49에 Z-1 여기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까지 현재 가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27mm, 바로 이 부분이 27mm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이너스 40까지 그렇게 현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가공은 여기서부터 40이 되는 바로 이 지점까지 가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황삭 바이트로, 아니 정삭 바이트로 가공할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구는 밖으로 꺼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G00, X150에 Z100. 바로 이거는 이제 임의 위치대로 지금 넣은 겁니다. 임의 위치대로 해서 넣은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2원점이라고 하죠. 2원점. 그래서 공구를 밖으로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 홈가공, 여기를 가공하면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공구를 불러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홈바이트, 바로 5번에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으로 공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0505 이렇게 해서 5번 공구 교체하면서 그리고 보정값을 넣어줄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앞에서 G96이라고 해서 주축속도 일정 제어로 가공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홈 가공에서는 이 외곽 단면 직경이 작아질수록 스핀들 회전수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핀들 회전수는 일정하게 유지해서 가공하는 방법으로, 즉 회전수 일정 제어 혹은 주속 일정 제어 취소에 대한 부분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G97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스핀들 회전수를 500rpm으로 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M03 정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홈바이트 T0505를 불러드리면 됩니다. T0505 해서 홈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구를 이렇게 교체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00, X52점, Z17점 이렇게 보낼 건데요. 공구가 현재 교체된 이후에 그리고 가공할 위치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홈바이트를 세팅할 때 Z인 0점을 잡을 때는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쪽과 같이 좌측면, 바로 여기를 0점으로 잡게 됩니다. 이 지점을요. 타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요. 그러면 바이트를 이동할 때는 바로 이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구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Z인 지점이 바로 어디가 되냐면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도면 나와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G00, X52, 50이라고 하는 소재의 치수보다 어떻게 직경보다 더 크겠다, 충돌만 방지하겠다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52점, Z는 마이너스 17점 하게 되면 공구는 어떤 형태대로 오냐면 바로 이 위치에, 이 선상에 어디? 이 선상에 바로 위에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마이너스 17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가공을 하러 내려와야 되겠죠. 공구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바로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의 직경 지수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여기만. 근데 여기 도면 보시면 파이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01 직선 절삭을 하겠죠. x에 40점, x 이 직경값을 입력하면 되니까, 그리고 피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 값은 0.05. 대개는 우리가 홈 가공을 할 때는 피드 값을 많이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외경 정삭을 한다든지 그거에 한 4분의 1 정도 속도, 그래서 피드 값을 0.05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공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원도를 맞추기 위해서 공작물을 회전하고요. 공구의 위치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위치에 그대로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G04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드웰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혹은 휴지 기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04하고 P1000 그러면은 이게 1초 동안에 공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P1000 혹은 장비에 따라서 P1000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X 1점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다만 X 1점 했을 때 인식이 되지 않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쓰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P1000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1초 동안에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공정으로 갈 거는 바로 G01의 X50입니다. 52. 자, 공구가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공구의 폭이 보면 3mm죠. 3mm. 그죠? 도면에는 3mm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홈바이트를 바로 옆으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 절삭정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대로 해야 되냐면 홈바이트를 원래의 위치대로 다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어떻게 더 가공해야 되는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G01X52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초기 진입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얼마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Z-16점. 네, 여기가 17이었고요. 3mm로 가공했으니까 1mm만 더 옆으로 이동하면 된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바로 여기 부분 이제 G01, X40, 피드 0.05 요게 같은 겁니다. 여기하고요. 어디하고? 바로 여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40 파일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고요. 1초 동안 휴지 기능을 갖고 그리고 다시 가공이 됐으면 원래 위치대로 복귀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가공 끝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구는 다 가공이 끝났고 여기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이 면에서 더 이상 가공할 거 있나요? 없죠. 아, 다 끝났다. 그러면 공구는 어떻게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제2 원점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제2 원점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G00, X150점, Z100점, M09. 이거 앞에서 기억나죠? 앞에서도 한번 썼죠. 이 개념으로. 어디서? 여기서 한번 썼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M09는 절삭률을 오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절삭률을 꺼버리고요. 그리고 공작물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합니다. M09 일시정지. 자, 그럼 여기 가공은 끝났습니다. 그럼 공작물을 이제 어떻게 다시 회전해서 물려야 되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려놓고 이쪽 부분에 이제 가공을 하면 되겠죠. 자, 공작물을 이제 돌려 물렸죠, 그죠? 돌려 물렸으면 기본적으로 G8을 이용해서 원점 복귀를 시키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형상부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외경 황삭 사이클을 쓸 거고요. 그리고 외경 정삭도 또 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주축 속도 일정 제어인 G96을 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전에 G50으로 회전수의 최고 속도, 최고 RPM이죠. 이거를 2000으로 맞추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절삭속도 일정 제어인 G96을 써서 S250 절삭속도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T0101 1번이 외경 황삭 공구죠. 바로 여기 보시면 외경 황삭 1번으로 되어 있죠. 이걸로 교체를 합니다. 하고요. 가공을 하려고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재료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49로 현재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한 40mm까지 우리가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직경 50파이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50파이예요. 이 직경이 현재 50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직경이. 여기는 가공이 되어 있으니까 49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경 황상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먼저 한번 치고요. 치고 가공을 할 건데, 그러려고 하면 충돌되지 않는 위치까지만 오면 됩니다. 공구가. 따라서 공구의 위치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급속으로 G00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G00, X52, Z0, M08은 절삭률을 킨다고 그랬죠? M08 절삭률을 키고요. 그러면 단면 가공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단면 가공 들어올까요? 자, 이렇게 쭉 가공해서 들어오면 되겠죠. 어디까지? 중심선 아래로, 중심선 아래 기준은 뭐다? 외경 황삭 노즈 R 값을 기준으로 간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G01로 해서 X-1.6까지. 피드는 지금 현재 0.2로 줬고요. 앞에서도 0.2 줬었죠. 그죠? 같은 값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단면 가공이 끝나고 나서요. 단면만 끝났죠. 그죠? 그리고 공구를 이제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황삭 사익을 가공을 할 수 있는 준비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52에 Z2mm 요 위치에 이렇게 공구를 빼놓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고요. 왜냐면 나중에 황삭 가공을 할 때는 이 형상대로 해서 한꺼번에 다 가공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공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황삭은 절삭 깊이를, 공작물이 절삭될 수 있는 깊이만큼만 넣어서 여러 번 어떻게 나눠서 깎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계속 나눠서 깎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스타트할 이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저는 X52에 Z2, 바로 이 지점에다 여기다 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황삭을 가공을 하는데, 이거 G00으로 해서 다 가공해서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황삭 사이클, G71이라고 하는 황삭 사이클을 가지고 가공을 할 겁니다. 황삭 사이클. G71 황삭 사이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G71에 U2점, R1점,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죠? 자, U값이라고 하는 거는 절임량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바이트가 1회에 절입할 수 있는 이 절삭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깊이 재료를 얼마만큼 치고 갈 수 있는 그 절임량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U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2점, R1점 이렇게 넣었고요. 자, 재료가 경한 재료이다. 좀 단단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단단한 재료 같은 경우는 U값을 U1점, 그리고 도피량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U1점, 도피량은 R 0.5, 0.5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경한 재료일 때에는. 그리고 R은 이렇게 정삭, 바이트가 지금 가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급속으로 G00으로 빼냅니다. G00으로. 그래서 절삭한 면과 다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주는 거죠. 위로.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임량이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한 재료는 좀 절임량을 적게 가고요. 좀 연한 재료는 한 2mm 정도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블록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G71, 자, P10Q20, 사이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를 일정 구간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P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이클을 가공할 때 시작을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 넘버이죠. 그죠? 시퀀스 넘버.
일반적으로 수기 프로그램을 쓸 때는 이 시퀀스 넘버를 다 붙이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만 붙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클 가공할 때, 그래서 10번에서부터 쭉 가면 여기 나 20번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10이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 넘버 시작하는 부분이죠. 거기를 더 주는 거고요. 끝나는 부분에 넘버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바로 이 위아래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항상 가공이다 보니까 정삭할 여유를 남겨놓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는 X방향은 바로 요 방향을 X방향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U 0.2, 그래서 0.2가 남았을 때 0.2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직경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0.1, 여기 위에 밑에 0.1 이런 형태가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합쳐서 0.2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는 Z 방향으로 가공 잔량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아니, 여기는 이제 단변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다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 잔량 Z 방향으로의 가공 잔량을 얼마를 남겨둘 거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됐을 때 더 이상 깎지 않고 사이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 값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자, 이런 형태대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실제 이제 형상 가공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N10번. 실제 이제 가공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00 X12에 W0. 여기서 W로 들어가는 거는 상대 좌표를 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X12에 대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 직선 부분. 자, 이 값을 보게 되면, 이 직경 값을 보게 되면, 현재 M16이죠. 그죠? 나사의 호칭 치수가 지금 현재 12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에서 어떻게? 못따기량 2mm씩을 뺐으니까 위에 2, 아래 2가 되겠죠. 그래서 총 4mm가 빠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12mm를 적용을 한 겁니다. 12mm. 바로 이 위치에 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 좌표 0으로 집어넣습니다. W0. 형상 가공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X12에 상대 좌표 0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공구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바로 2mm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위치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G01 Z0 하게 되면은 공구를 어떻게 안쪽으로 진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바로 이 지점까지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G01 Z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있고요. 그죠? 다음 지점은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X와 Z 값이 다 변했죠. 그래서 X는 얼마? 바로 여기 있는 16이 되겠고요. 그리고 Z는 어떻게? 마이너스 2mm. 못따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X 16, Z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지금 X12는 빼도 무방은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X12였기 때문에 12 이 위치에서부터 Z0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프로그램 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참조는 하시고요. 빼도 괜찮고요. 뭐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상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지점 바로 이 지점까지 지금 현재 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어디냐?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바로 이 지점까지 이렇게 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홈 가공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트를 교체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정삭 가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지점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직선으로 오면 된다. 그럼 X 값은 그대로 직경이기 때문에 16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Z값만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바로 이 값 얼마예요? 바로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Z-20 이렇게 적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Z-20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위치에 이렇게 와 있겠죠. 그 다음에 위의 방향으로 이 위쪽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포지션은 여기가 되겠죠. Z 방향은 변동이 없죠. 그죠? 이 선상에 있기 때문에 Z 방향은 변동 없고요. X 값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쭉 가게 되면 X는 20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X는 22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X 22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음 지점 또 찾아가죠. 자, 다음 지점. 현재 공고는 현재 여기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지점까지 가도록 하죠. 다음 지점. 그럼 우리가 찾아낼 거는 Z 방향으로만 찾아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칠 수 있네요. 3시. 그래서 Z-3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Z-3시. 자,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지점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지점을 가기 위해서. 자, 시작점은 여기고요. 시작점은 여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R이 넘어가야 있느냐 아니면 직선부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치수를 봐야 됩니다. 자, 이쪽은 30파이고요. 그죠? 30파이. 그리고 작은 쪽은 현재 22파이네요. 그죠? 그러면 현재 값은 8mm가 현재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죠? 근데 8mm인데 R 값을 보게 되면 현재 3mm예요. 위에도 3mm고요. 그죠? 그러면 8mm인데 3에 3이니까 6mm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부분에 직선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있겠어요? 2mm만큼 큰 값이 있는 거죠. 어디에 비해서? 여기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직선 구간이 있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x는 22로 22가 아니라 x는 24 바로 이 지점이죠. 24로 이렇게 가겠죠. 24. 여기가 22니까 여기는 22파이니까 이거보다 2파이 더 큰 직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쪽 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점은 또 이제 R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시작점은 아까 잡아놓은 24가 되고, 그죠? 종점만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종점. X, 직경값은 30이고요. 30. 그리고 Z가 바로 이 R이 끝나는 선상에서 Z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이니까 R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Z는 마이너스 33이 되겠고요. R은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작에서 종점으로 갈 때 방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 G04 원호 가공에서 G03이죠. 그리고 종점 좌표 넣어주고요. 아까 찾았던 종점 좌표 넣어주고 그리고 R값 크기 사이즈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지점 또 찾아가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작점은 또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어디까지? 종점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됩니다. 종점까지 이렇게 쭉 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줄 건 뭐예요? Z 값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나와 있네요. 도면에. Z-53이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에 우리가 원호 가공인 G03을 썼죠. 반시계니까. 그거는 직선 가공이니까 G01로 바꿔주고 Z에 좌표값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G01에 Z-53 이렇게까지 가면 바로 어디까지 오냐면 이 지점까지 쭉 오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도록 하겠죠. 자, 스타트점, 시작점은
자, 여기이고요. 종점은 여기입니다. 시작점의 직경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점에 바로 이 직경 지수를 모르네요. 이 직경 지수를 안 나와 있죠. 다만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이 각도 지수만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요건 좀 한번 이론식으로 좀 우리가 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이 부분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 각도는 나와 있죠. 여기 각도는 몇 도로 나와 있냐면은 바로 35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밑변, 바로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자, 전체가 88이고요. 그리고 27과 53을 더하면 이 차이는 얼마냐면 바로 8mm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가 8이 되겠죠. 우리가 모르는 건 바로 어디예요? 여기를 모르죠. 모르는 데는 우리가 h라고 합시다. 모르는 거. 자, 그러면 h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가 탄젠트 함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35 곱하기 길이, 이 길이 8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계산기를 제가 좀 키도록 할게요. 원래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면 이게 바로 누르면 되는데요. 탄젠트 35 곱하기 8 하면은 이 h값, 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뭐 PC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35에 탄젠트 값 0.7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8 하게 되면 5.6이 나옵니다. 이 길이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위에도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곱하기 2 그럼 11.2가 나옵니다. 약. 그러면 전체의 직경 지수를 구하려고 하면 이전에 있던 지수 바로 이 지수 30이죠. 이거를 어떻게 더해줘야 되죠. 30. 따라서 전체의 직경은 약 41.2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구한 바로 이 직경값이 얼마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1.2가 되겠고요. 그리고 z값은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 8mm였죠. 8mm 계산을 해보면 6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테이퍼 가공까지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가면 됩니까? 자, 다음 지점으로 올라가야죠. 여기서부터 다음 지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경값만 변하네요. 직경값만. 그래서 직경값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직경값은 도면에 나와 있듯이 바로 49가 직경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49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공구를 이 지점에서 바로 다음 지점으로 이제 공구 교체하려고 이렇게 지공공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 스테이트 구간은 진입을 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구를 빼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약 2mm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Z-64 2mm 차이 나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N10번에서부터 N20번까지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이 구간을 어떻게 바로 이 G71 이 사이클이 어떻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가공 잔량이 남아있는 U와 W 값까지. 그래서 이 값까지는 계속해서 반복 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자, 가공이 끝났죠? 가공이 끝났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공구 교체하러 가면 되겠죠. 그래서 G00 X150에 Z100 2원점이죠.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황삭 가공이 끝났으면 다음에는 외경 정삭 3번 공구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T0303 요거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공 시작점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00 X52에 Z2 지점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오겠다. 자, 그리고 정삭 사이클은 G70으로 쓰는데 뭐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G70 시작 번호 P10에서부터 Q20 그러면 N10번에서부터 뭐 해란 얘기예요? N20번까지 요거 가공하라는 얘기예요. 피드 0.1 줬습니다. 여기에 반장. 정삭 피니시 가공이기 때문에 정삭 0.1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공하고 보내면 돼요. 이원적으로. 이게 끝입니다. 정삭. 간단하죠. 왜? 이미 형상 가공 여기서 다 끝나버렸잖아요. 여기서 다 넣었기 때문에. 정삭은 이렇게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다음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홈 가공을 할 겁니다. 홈 가공.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홈 가공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홈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를 먼저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을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하고 갈 수도 있겠으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공하고 이동을 할 때 이쪽으로 갈 때 이제 공구가 이제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돌출되어 있는 형상이 있으면 가다가 부딪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쪽이 지금 직경이 크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공을 한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형태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G97 회전수 일전 제어죠? 앞에서 우리가 홈가공 여기도 했었잖아요. 홈가공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G97을 썼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S500 RPM이죠? 우리 M03 정회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회전. 그리고 공구 교체해야 되겠죠? 5번으로 바꿉니다. T0500. 자, 여기에 홈바이트 5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가공할 위치로 이동을 합시다. 자, 여기는 30이죠, 그죠? 30보다 2파이 정도, 2mm 정도 떨어진 그 위치, 바로 이 지점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 지점에 공구를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00 급속이죠? X32, X32고요. Z는 우리가 여기 봐야 되겠죠? Z는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위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전체 53에서 11mm만 빼면 되겠죠? 11mm 빼면 바로 Z-48mm까지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고요. 자, 홈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00X32 Z-48 바로 이 지점을 가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공구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직경을 봤더니 24파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G01 X24 직경까지 내려오고 피드는 0.05로 그렇게 저속으로 가공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가공이 끝나고 이 지점까지 왔으면 1초 동안 휴지 기능을 써서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휴지 기능을 쓴 겁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공이 끝났으면 다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G01 X32 이렇게 하고요. 자, 폭이 6mm인데 현재 가공이 되어 있는 게 홈바이트가 3짜리이기 때문에 3mm만 가공이 된 거죠. 그래서 3mm를 더 우측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Z-45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자,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폭이 3mm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왔고요. 또 한번 3mm 옮겨서 이렇게 가공이 되면 두 번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6mm가 맞춰질 건데 사실은 두 번 나눠서 가공을 한 건데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으로 나눠서 가공하는 걸 좀 권장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트가 이 홈바이트의 끝단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엣지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나무가 되었을 경우는 이 면이 만나는 바로 이 가운데 이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가공이 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버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가공을 하다 보면 나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날이 좀 새거이고
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2번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3번 나눠서 가공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45로 이동한 다음에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는 위하고 동일하다.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 다음 가공 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구는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어디로? 바로 이 지점으로, 여기 가공하는 바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올 겁니다. 그 지점이 이제 현재 X32 지점이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20인 지점이죠. 그래서 Z-20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는데, 자, G01X12 그리고 피드 0.05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죠.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된다. X12까지. 그리고 나서 휴지기는 또 거는 거죠. 지공사 비천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되니까, 폭이 5mm니까 요만큼 또 이동을 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내려보면 됩니다. Z-18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2번 가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구를 다시 빼내서 2원점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조정을 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 이동할 때 지금 피드 값을 한번 보세요. F 값이 얼마인지. 전 조건이기 때문에 0.05로 이렇게 가게 돼요.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조정을 하겠다, 좀 프로그램 빨리 끝내고 싶다, 가공을 빨리 끝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피드 값을 여기만 한 0.2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0.2로 여기 이동하는 그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밑에 내려와서 가공하는 부분 말고요, 그 부분만 조정을 하면 된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 가공이 남아 있는데요. 자, 나사 가공을 하기 위해서 7번 공구를 불러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T0707 그래서 7번 공구 불러 드려 오고요. 자, 나사 가공의 시작 위치 X18 그리고 Z0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4바이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 가공 사이클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쓸 거는 이제 G76 나사 가공 사이클을 쓸 건데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어드레스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C 선반에서 우리가 이 자동 나사 가공 사이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G76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의 골경과 골지름이죠. 그리고 절입 조건 등을 2개의 블록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파락 제로 T 센트럴 장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G 출력 첫 번째 블록에서는 P 값, 그리고 Q 값, 그리고 R 값이 지령이 돼야 됩니다. R 값.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보게 되면, 자, P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P. 자, P는 총 6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2자리는 바로 정삭의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합니다. 나사 가공을 할 때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릴 때 마지막에 정삭 가공을 몇 번에 완성을 할 거냐, 대개는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숫자는 이제 01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바로 이 2자리 숫자, 이거는 바로 챔퍼링의 양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챔퍼링. 좀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챔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에서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있습니다. 불완전 나사부가. 대개는
자, 나사고 가공을 할 때 바로 이 부위죠. 이 부분.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R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테이퍼 나사의 경우를 지금 예시를 든 겁니다. 자, 나사를 가공하고 진행 방향으로 직각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사 가공을 하고 빠지는 방향을 경사지게 45도로 해서 빠지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값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챔퍼링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챔퍼링의 양,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A에 대한 부분, 바로 여기죠. 나사산의 각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각나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사산의 각도가 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값에 일반적으로 P, 01, 10, 60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챔퍼링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사가 가공이 되면 자,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 수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00을 붙여주면 되고요. 00을 붙여주면 되고, 그리고 수직이 아니고 쭉 들어오고 챔퍼링의 양을 주겠다.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겠다. 그래서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빠지겠다. 이때는 10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10. 여기 있는 10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 대한 그죠? 자, 그래서 P 값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정했고요. 자, 그리고 Q 값입니다. Q 값. 자, Q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최소의 절임량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 사이클 가공할 때 골경과 최초의 절임량을 지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절유 횟수를 넣게 됩니다. 스스로 CNC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작아지는 하한치 값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보다 작은 값보다 적게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공을 하다 보면 이제 정삭을 해야 되는 지수가 있게 됩니다. 정삭. 그래서 정삭 여유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바로 R 값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여기죠. 그래서 P 값, Q 값, R 값을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X 값이 있습니다. X 값, 그리고 Z, P, Q, R, F 이 값들을 넣어줘야 돼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X값에 대해서는 여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산의 최종 골경의 직경 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골경의 직경 지수. 자, 이거는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보고요. 그리고 Z값은 나사의 가공 길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고요. 이때 주의할 거, 아까 챔퍼링에 대한 거 불완전 나사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나사부의 가공 길이는 챔퍼링 양까지 합한 그런 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나사부가 20이고 그리고 피치가 2일 때는 Z-22까지 내야 실제 나사부가 20mm까지 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P는 나사산의 높이를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Q는 최초의 절임량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최초에 들어갈 때. 자, 그리고 R 값은 테이퍼 나사의 경우 기울기량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넣지 않으면 직선으로 나사 가공이 됩니다. 기울기 기호는 G90에 해당이 되는 거. 그리고 F 값은 나사의 리드 값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리드라고 하는 거는 L이라고 하는 거는 N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나사산의 개수이고요. 그리고 P는 피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줄 나사일 때는 이 L 값이 P과 같고 같죠. 그래서 피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두 줄 나사이다 그러면은 두 줄이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고요. 세 줄 나사인 경우는 곱하기 3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 값들을 어디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 사이클에 대해서 앞에서 좀 봤던 것 같이 여기서 P01, 10, 60에 대해서는 1회 정상, 그리고 챔퍼링의 양을 주겠다. 그리고 나사산의 각도는 60도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Q50 최초의 절임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R20의 정삭에 대한 여유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블록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X13.62. 자, 이거는 뭐냐면, 나사에서 이제 골지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골지름. 선반에서 바로 이 골지름에 대한 걸 우리가 입력해 줘야 이 절임량에 의해서 골지름을 가공할 때, 이제 몇 회 가공할 건지 그 기준이 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M16의 피치 2.0. 그래서 16은 외경이잖아요. 그리고 피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사의 절입 조건표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나사의 절입 조건표. 자, 한번 띄워놓도록 하죠. 여기다 한번 띄워놓도록 할게요. 자, 이게 나사 가공 절입 조건표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할 때 우리가 피치 값을 봐야 되고요. 피치 1.5이냐, 피치 2.0이냐, 이걸 보는 거고요. 우린 여기 2.0 가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절입 깊이 H2 값입니다. 바로 이 H2가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1.19로 되어 있죠? 1.19. 그래서 골지름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골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곽이 16이죠? 그죠? 마이너스. 자, 골지름이 얼마이다? 그걸 보려면은 여기에 절입 깊이 1.19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바로 13.62가 나오게 됩니다. 13.62.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1.5짜리 피치를 갖고 있는 나사를 가공한다 라고 하면 1.19 대신 뭘 가공을 하면 돼요? 뭘 넣으면 돼요? 바로 0.89를 넣으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x 값을 구한 거고요. x 값. 자, z 값은 자, 가공을 하는 이 깊이죠? 이 깊이. 그래서 이 나사부가 끝나는 바로 여기까지만 가공하는 건 아니고요. 홈 부분의 중간까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충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Z는 마이너스 18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P1190. P 값은 바로 이 절입 깊이랑 이 값을 넣은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1.19인데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1000 단위로 해서 곱하기 1000에서 1190이 나온 겁니다. 1190. 그리고 최초 절임량이죠. 절임량은 0.35. 이거 곱하기 1000 해서 350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350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F 값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리드 값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리드 값, L 값. 그래서 한 줄 나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피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FE.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럼 나사를 이제 반복으로 가공을 하게 돼요. 1회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달아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뭐 하면 된다? 이원점으로 들어 올리면서 끄면 됩니다. 공급 보정 취소하고요. 하고 일시 정지하고 프로그램 종료하면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고요. 프로그램이 다 끝났고요.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한번 이게 가공이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VCNC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 설정. 자, 1번 외경 황삭 정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영상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사 되겠고요. 5번이 외경 홈바이트. 폭은 3mm짜리 요거를 쓴 겁니다. 그리고 홀더에 여기 부분이 좀 긴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짧으면 이 홈 깊이가 깊은 경우에 홀더가 충돌이 된다는 그런 알람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썼습니다. 외경 나사 범용 60도짜리 나사 요거를 썼고요. 그리고 공작물 설정에서 길이 값은 88 도면의 치수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요. 자,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공구가 공작물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 원점 설정해야 되겠죠? 원점 설정. 그래서 가운데 바로 이 부분에 원점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값을 복사를 하는 거고요. G30 계산해서 값을 떠줍니다. 자, 적용해 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프로그램 불러 들어오죠. NC에서 열기. 방금 전에 작성한 프로그램 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프로그램상에 있지는 않거든요. 참조로만 그런 거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토 모드로 두게요. 리셋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초기점으로 가기 위해서 리셋. 그리고 가공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단면 가공하고요. 배경은 한번 가고 홈 두 번 나눠서 가공했죠. 그래서 이 가공면은 끝났고요. 공작물 회전하겠습니다. 회전하고요. 다시 사이클 스타트. 황삭으로 단면 한번 치고 그리고 배경 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재료가 경도가 좀 강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절입 깊이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G7일 황삭 사이클에 의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정삭 바이트 교체했고요. 정삭은 한 번만 가공하고 끝나겠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5번 바이트 나눠서 가공했고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가공하게 되겠죠. 이 원점으로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나사 바이트 교체해서 가공하게 되겠죠. 나사 가공은 1회에 끝나지 않고요. 최초 절임량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골 지름을 계산해서 넣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서 몇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자, 가공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치수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검증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치수들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직 방향으로 몇 포인트만 좀 측정해 볼게요. 외곽이 되겠죠? 외곽 포인트 측정 되겠고요. 그리고 내측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 여기는 24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22mm 이렇게 되겠고요. 수평 방향으로 한번 전체 길이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88mm. 모델 값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폭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6mm. 이렇게 되겠냐? 6mm. 자, 코너 라운드 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라운드 3 맞게 됐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 필요한 치수 부위들은 측정을 해서 검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NC 선반 수기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것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어요.